안녕하세요. 1014 수능 특강 물리원. 저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금부터 대단원 3단원 정보와 통신 시작입니다. 물리원은 크게 대단원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단원 1단원 시공간의 새로 이해, 그리고 대단원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 1강부터 5강까지였고요. 지난 시간으로 두 대단원을 마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을 반 넘어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 반만 가시면 되고, 이제는 정말 뒤를 돌아볼 수도 망설일 수도 고민할 수도 없습니다. 이왕 내친 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관성을 받아서 가는 것밖에는 없겠죠. 자, 지금까지 반을 저와 함께 오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 지난 강 말미에 깜짝 이벤트를 했었죠. 마지막 우리 6강부터 10강까지 5강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와 함께 완강을 하는 30명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응원 메시지를 직접 적어서 연계교재인 수능 완성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튼튼하게 씩씩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원 3단원 정보와 통신은 여러분들 교재의 6강 이번 시간에 시작하게 될 소리와 빛, 그리고 7강 정보와 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와 빛에서는 이제 파동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 그중에서 특히 파동의 소재로 소리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재 7강 정보와 저장에서는 핵심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수송하는데 전자기파를 사용합니다. 7강에서는 전자기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6강 소리와 빛은 개념 수업 3강, 그리고 문제풀이 2점과 3점 테스트 각각 1강씩 해서 총 5강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 정보와 통신에서의 주 개념은 바로 전자기파, 파동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교재의 제목처럼 대표적인 파동으로 소리, 그리고 빛을 소재로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소리에 관련된 소리의 특성, 그리고 소리의 간섭 역시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렇지만 이 간섭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정상파로 이어지는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은 웨이브예요, 웨이브. 파죠. 파동의 정의는 뭐냐면 무슨 충격으로 인해서 공간에 진동이 생겨요. 그럼 이 진동이 그 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따라서 전달되어 갑니다. 이렇게 진동이 공간을 따라 전달되어 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엇이 전달되어 가는 거냐? 진동이 전달되어 가는데 그 진동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진동이 어떻게 생기느냐? 지금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젖을 울리고 있거든요. 이 진동이 공기가 목젖의 진동 그대로 여러분들 귀에까지 진동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칠판을 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이 칠판을 치면 칠판이 진동을 하고 칠판 부근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이러한 파동을 여러분의 귀에 전달해 주면 우리는 그 파동을 소리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파동은 공간을 따라 전달되어 가는 진동인데, 그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 바로 선생님이 소리를 예로 들었을 때 공기를 들었죠.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매질의 진동 방향, 그리고 파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눈치채셨죠? 횡파와 종파로 파동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횡파라고 하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파고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S자 모형으로 그려집니다. 보여지는 거죠. 종파의 경우에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진동이 전달되어 가는 파의 진행 방향이
같다, 나란하다. 요렇게 쓸게요. 수학기호로 나란하다는 의미로.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철수가 용수철을 부여잡고 위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 지점, 한마디로 파동이 생기는 지점이죠. 우리는 그것을 파원이라고 불러요. 철수의 손이 이제 파가 만들어지는 파원이 된 셈인데, 철수가 용수철을 위아래로 진동하면 이 진동이 용수철을 따라서 용수철은 다 위아래로 진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수철, 그게 바로 뭐예요? 매질이죠.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데 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철수의 손에서 벽 쪽으로 파동은 진행하고 있죠. 만약 용수철에 리본을 하나 묶어 놓는다면 이 리본은 위아래로 흔들리게 됩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이에요. 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죠. 이럴 경우에 내 눈에는 이렇게 사인 함수와 같은 구불구불하는 S자 형태의 파동이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죠. 종파의 경우에는 민수 역시 이제 공간의 한 지점에서 진동을 만드는데 민수의 손이 파원이에요. 어떻게 진동을 시키냐면 좌우로 진동을 시켜요. 그러면 민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용수철 모든 곳에서 좌우로 진동하는 진동이 전달되어 갑니다. 용수철의 한 부분에 리본을 묶은다면 이번에는 이 리본은 상하가 아닌 좌우로만 진동하게 되죠. 모든 점에서 그래요. 민수가 발생한 파를 전달시켜주는 매질이 지금 누구죠? 용수철이죠. 매질이 좌우로 진동을 합니다. 이때 민수가 발생시킨 이 좌우로 진동하는 진동, 그것은 어디를 따라 전달되어 가나요? 벽 쪽을 따라 진행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동하고 있어요. 파동은 진행한다고 표현해야죠. 따라서 어때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합니다. 이러한 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파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횡파와 종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파들이 있어요. 먼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나요? 지진파 중에 S파가 횡파예요. 지진파 중에 P파가 종파예요. 어머, 정말 S자다. 그래서 S파가 아니고 세컨더리 웨이브예요. 두 번째 파.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예요. 발음 되네요, 오늘. 자, 프라이머리 하면 으뜸, 첫 번째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저 밑바닥 어디에선가 뭔가 충격이 생겼어요. 뭐 지층이 서로 어긋났다든지 뭐 부딪혔다든지 그러면 횡파와 종파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각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보세요. S파는, 자,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진동을 전달해 주죠? 암석이죠. 그러니까 암석이 매질인데 S파는 매질이 상하로 진동하면서 우리 지각까지 와야 되는 거고, P파는 이렇게 진동하면서 지각까지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은 P파가 진행 속도가 빨라요. 먼저 도착을 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멀쩡한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후다닥 뛰기 시작해요. 사람이 뭐지? 하는 순간 땅이 갈라지는 거죠. 사람은 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감각기관은 둔해 있는 상태예요. 즉 P파인 이 진동은 사람이 못 느낍니다. 하지만 동물은 느낀 거죠. 뭔가 있고 나서 동물이 도망을 가는데 사람은 못 느끼고 있다가 나중에 큰 폭으로 진동하는 S파가 도달하면 두 번째로 도달하는 파. 그때서야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P파와 S파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일단 동물들이 뛰잖아요. 같이 일단 동물들하고 뛰세요. 물론 잘못하면 동물들한테 잡아먹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제 S파는 피하고 봐야죠. 그럼 그때 가서. 자, S파, P파는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소재니까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파의 대표적인 파가 바로 뭐냐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보통 보이는 가시광선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얘기하면 이 가시광선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우리 교재 7강에서 배우게 될 전자기파 일종입니다. 횡파예요. 외우세요. 반면에 종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6강의 제목이 뭐예요? 소리와 빛이죠? 네, 종파는 바로 소리예요. 소리를 무슨 파라고 부르냐면 음파라고 부릅니다. 또 음파 이외에 뭐가 있죠, 여러분? 초음파라는 게 있죠. 초음파는 그냥 음파와 함께 덩어리로 생각하세요. 전혀 별개의 파가 아니랍니다. 빛과 소리는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빛은 횡파예요. 그런데 이 빛의 특징은 매질이 없이도 전달돼요. 빛을 빼는 모든 파동은 매질 없이는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빛만큼은 매질 없이 전달이 가능하다. 독특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선생님, 매질이 없으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어야 횡파인데 어떻게 횡파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다음 7강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애들인데 바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전자기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횡파로 구분을 합니다. 소리는 무슨 파라고요, 여러분? 종파예요. 소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매질을 사용하죠? 바로 공기죠.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음파, 공기를 통해서 같은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조연출님과 카메라 감독님 귀에 전달이 되는 거랍니다. 자, 횡파와 종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횡파 중에서 이렇게 꼭대기 부분 있죠? 이렇게 꼭대기 부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마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을 우리 산에서 가장 깊은 곳을 뭐라고 불러요? 골짜기라고 부르죠. 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에 마루가 있고 골이 있듯이 마치 산 모양 같잖아요. 횡파에도 마루와 골이 있습니다. 이때 파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파장이라고 하면 길이장자를 쓴 거거든요. 파의 길이에요. 물리학자가 약속했어요.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 이것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2강에서 델타 E는 HF, 그리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F는 람다분의 C 외우세요 했었죠? 그 이야기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바로 람다가 파장이에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 그런데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 파장은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와 늘 똑같습니다. 하나의 파동일 경우. 마루와 골 용어를 기억을 하세요. 자, 종파의 경우에는 마루하고 골이 없죠. 그런데 눈으로 딱 보더라도 용수철이 밀집해 있는 부분이 있고 용수철이 띄엄띄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공기라면 공기 역시 몰려있는 부분이 있고 공기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 밀자가 뭐예요? 빽빽할 밀이죠. 그래서 종파의 경우에는 매질이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을 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질이 별로 없는 부분을 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밀과 소가 규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밀은 왜 나타나느냐? 민수가 용수철을 확 밀어요. 그럼 용수철이 탁 압축이 되겠죠? 매질이 압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파는 매질이 압축되었다가 압축된 상태가 풀렸다가 압축되었다가 풀렸다가 그렇게 나타나는 파랍니다. 횡파에서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을 파장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종파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파장이라고 약속하면 타당하겠어요? 밀에서 밀까지 혹은 소에서 소까지를 하나의 파장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눈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횡파와 종파가 있을 때 파장은 철수가 발생한 횡파의 파장이 민수가 발생한 종파보다 기네요. 물론 종파가 더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그림상으로는 철수가 발생한 횡파의 파장이 더 길다. 그래서 파장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구분할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참고로 교재에는 이런 표현도 되어 있어요. 횡파는 높고 낮음이 있죠? 고저파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종파는 밀한 부분, 소한 부분이 번갈아 나타나서 소밀파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고저파, 소밀파
이런 용어는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음파, 초음파를 그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엄밀히 말하면 물리학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물리학적인 차이는 없고 단지 구분은 인간에 의해서 구분을 한 건데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저쪽에서 어떠한 진동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그 진동의 진동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요. 헤르츠라고 하면 1초에 진동하는 횟수예요. 즉 20헤르츠 1초에 20번 진동, 2만 헤르츠 1초에 2만 번 진동. 이 정도로 진동을 하는 거는 우리 귀가 감지할 수 있어요. 야, 소리다. 그런데 2만 헤르츠를 넘는 진동수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어요. 이것을 초음파라고 불러요. 가청 진동수보다 더 높은 진동수. 인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개나 박쥐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개가 쫑긋합니다. 그럼 얘가 왜 이러지? 모르는 그 엄마의 경우 너 왜 이래? 하고 걔를 야단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거만하게 말씀해 드리면 돼요. 엄마 지금 초음파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없어요. 진동수의 차이일 뿐. 초음파 역시 음파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매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매질은 횡파의 경우 상하로 진동하죠. 종파의 경우엔 좌우로 진동하죠. 민수가 발생한 이 파가 벽 쪽으로 진행하는데 민수 손에 잡혀있는 용수철이 직접 벽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을 따라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기까지 이제 파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파동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108쪽 사이언스 디저트라고 돼 있지만 이거 디저트 아니고요. 메인 디쉬예요. 주 요리. 그래프를 볼 수가 없으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파동을 표현하는 것을 배울 텐데요. 자, 횡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먼저 거리에 따른 실제 파의 모습이에요. 줄로 만들었건 용수철로 만들었건. 자,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 눈에 배운 거 있는데 바로 마루하고 골이 보입니다. 마루 골이죠. 자, 파장을 구하랍니다. 파장이 뭐였어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수평거리, 골에서 골까지의 수평거리인데 그 다음 골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수평거리로 파장을 구하셔야죠. 얼마겠어요? 이거 1이고 이거 5일 테니까 파장은 4, 단위는 센티미터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 맞아요. 그런데 요 길이는 뭐하고도 똑같냐면 요거 무슨 함수죠, 여러분?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 한 주기, 즉 0에서부터 360도 혹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사인 함수 한 주기의 수평거리. 이것도 바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파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파장을 구하는 게 쉬울 때가 있고요. 이렇게 사인 한 주기의 수평거리로 파장을 구하는 게 쉬울 때가 있습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자, 진폭이라고 하면 매질이 진동하는 폭이에요. 진동하는 폭, 마루에서 골 사이 진폭, 이게 진폭이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물리학자가 또 약속했어요. 이게 진폭이 아니고 마루에서 골의 2분의 1, 즉 평형접으로부터 마루까지 혹은 평형접으로부터 골까지를 진폭으로 잡았답니다.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따라서 진폭은 6cm가 아니라 3cm가 된다는 것.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잘 보시면 세로축은 똑같이 변인데 가로축이 이제 거리가 아니고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 얘기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 횡파에 리본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 리본이 시간에 따라서 횡파니까 상하로 진동하겠죠? 그 진동을 추이를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지금 0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리본이 밑으로 내려가죠? 즉 뭐예요?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쭉쭉쭉.
1초일 때 골 됐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리본이 올라오네요. 마루까지 가네요. 또 내려와서 제자리로 왔네요. 사인 함수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매질이 왕복으로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부른답니다. 거리일 때는 뭐였어요? 파장이었죠. 단위가 센티미터죠. 길이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에요. 그럼 뭘 물을 수 있어요? 주기를 물을 수 있고 주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사인 함수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본을 이번에는 이렇게 골에 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다가 마루 됐다가 내려오고 다시 골 되겠죠? 이때 걸린 시간이 뭐라고요? 주기. 그때는 뭐예요? 바로 요거죠. 골에서부터 골까지. 요것도 뭐예요? 역시 주기예요. 주기는 시간이고요. 시간은 우리 타임으로 쓰죠.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티라고 쓰면 요거는 주기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루에서 마루까지 시간축이면 주기, 골에서 골이면 주기, 혹은 사인 함수 한 주기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수평 거리 역시 시간축에서는 주기예요. 그럼 몇 초예요, 여러분? 4초죠. 선생님 파장하고 주기가 똑같네요. 이거 우연의 일치. 다를 수 있습니다. 엄연히 파장이 4cm인데 주기는 2cm이거나 주기는 2초이거나 혹은 10초일 수도 있죠. 진동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선생님 앞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진동수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것이 진동수인데요. 좀 판서를 해볼게요. 주기 라지티로 표현하고요. 주기의 원래 뜻은 주기 시간이에요. 근데 무슨 시간? 일에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 근데 우리 지금 파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누가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매질이.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주기예요. 자, 진동수를 영어로 프리퀀시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F로 쓸 겁니다. 말 그대로 진동하는 횟수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몇 초 동안? 1초 동안. 누가 진동해요? 매질이.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100%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것처럼 지금 주기가 4초예요. 자, 주기가 4초다. 무슨 뜻이에요? 매질이 한 번 반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4초라는 거죠. 그러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겠어요? 4분의 1번 진동하는 거겠죠. 잘 보세요. 한 번 진동하는데 4초가 걸렸어요. 이거 주기거든요. 1초 동안에 4분의 1번 진동했어요. 이거 진동수거든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역수 관계가 있어요. 정의에 의해서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주기 역시 진동수와 역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주기가 4니까 분모에 집어넣으면 4분의 1, 1초 동안 4분의 1번 진동하는구나. 그것을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실험에 성공했던 물리학자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4분의 1 헤르츠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거리축, 시간축이 나와 있어요. 거리축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어요? 파장. 시간축으로부터는 주기 구할 수 있어요. 주기의 역수를 이용하면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포, 마루에서 골까지가 아니고 마루에서 골의 2분의 1을 바로 진폭이라고 정의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매질이 한 번 진동을 합니다. 이게 주기죠.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은 진행해 갑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질이 한 번 진동을 하죠. 매질이 한 번 진동을, 매질이 한 번 진동을 합니다. 그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죠. 그 1주기 동안 파동은 어느 만큼 갈까? 신기하게도 한 파장만큼 진행합니다.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4초 걸렸죠? 그러면 그 사이에 파동은 4초 동안 한 파장을 이동해 가고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파동의 전달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파동 부분에서는 공식 딱 하나 나와요. 바로 요거.
정량적 계산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공식의 의미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1강에서 배웠어요. 1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 혹은 물체의 변이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1초 동안 시간이 기준이니까 분모에 이동거리 혹은 변이 분자에 옵니다. 이 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체가 이동한 시간을 우리 파동이 진동한 시간, 그중에서도 주기로 잡아볼게요. 주기. 자, 한 주기 동안, 즉 이 경우에 4초 동안 파는 얼마만큼 이동한다고요? 한 파장만큼 이동한다고요. 즉 뭐예요? 시간 대신에 주기를 사용하면 변이 혹은 이동거리 대신에는 파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기는 누구하고 역수이다? 진동수. 따라서 이 식은 뭘로 쓸 수 있어요? F랍니다. 선생님이 2강에서 델타 E는 HF 이퀄 H 람다분의 C. 그때 C는 빛의 속도. 그 식이 왜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거 이해하셨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죠. 무엇으로 외워요? 간단하죠. V는 F랍니다. 죽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죽어도. V는 무슨 람다? F랍니다. V는 F랍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능 2점 테스트 5번이 파동을 이해하기에 좋은 문제여서 선생님이 소개를 조금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용수철로 만들어진 파가 있어요. 한눈에 딱 보기에도 횡파예요, 종파예요? 네, 횡파죠. 그리고 AB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가벼운 물체랍니다. 자, 이런 횡파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횡파니까 AB는 수직으로 진동을 하겠죠. 자, 이때 일정한 주기와 진폭으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같은 동일한 파죠. 그렇다면 AB의 주기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A가 흔들리는 진폭, B가 흔들리는 진폭 역시 똑같습니다. 디귿번,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 순간 A와 B 상하로 진동할 텐데 어디로 진동할까? 위일까? 아래일까? 잘 보세요. 자,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죠. 잠시 뒤에 이 파의 모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여기서 용수철을 또 이렇게 그립니다. 아니에요. 용수철이 자기 스스로 파를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파가 뭐예요? 파동이.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요거 딱 기차로 생각하세요. 구불구불한 기차. 기차가 잠시 뒤에 오른쪽으로 왔죠? 그대로 기차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횡파니까 매질은 위아래로만 진동해야 되죠? A,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가야죠. B, 아래로 내려오네요. 그래서 보기 디귿번. 이 순간 A의 운동 방향은 윗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파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 구불구불거리는 기차예요. 왼쪽으로 통째로 이동해야 되겠죠? 통째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A 어떻게 되고 아래로 내려오고, 아, 이 경우 어때요? B도 아래로 내려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파를 통째로 이동시켜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특징, 횡파와 종파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교재에서 먼저 소재의 특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소리에 대해서 반사, 회절까지 하고 잠시 쉴게요. 자, 소리가 발생, 소리뿐만이 아니라 파동의 발생은 무조건 뭐라고요? 진동을 해야 돼요. 물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진동이 누구를 따라? 그렇죠. 매질의 진동을 따라 매질이 진동하게 돼 있죠. 매질이 진동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잡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뇌가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소리의 속력은 어떨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소리의 속력 V는 331 플러스 0.6T. 그때의 T가 바로 뭐냐면 템퍼러처, 온도예요. 그 식을 외울 필요 없고 T가 크면, 즉 뭐예요? 온도가 높으면 V도 크다. 누구의 V? 소리의 진행 속도죠. 자, 왜 그럴까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전달해 주죠. 대개의 경우 이게 공기죠, 공기. 그러니까 공기의 운동이 활발하면 그만큼 진동도 활발할 테니까 파동이 빨리빨리 전달이 되어 갑니다. 온도가 높으면 따라서 소리의 진행 속도도 크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소리의 경우
기체, 공기만 매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딱딱한 책상, 물, 기름 모든 것이 다 매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체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기체 상태에 살다 보니 우리의 소리는 기체가 전달을 해줄 뿐 실제로는 고체, 액체 다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매질이 파동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매질의 간격이 좁아야지만 빨리빨리 전달해 주겠죠. 분자의 간격이 가장 좁은 것이 고체입니다. 고체에서 소리의 속력이 혹은 소리의 속도가 가장 커요.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순이죠. 이것이 수능에 나왔었어요. 수능에. 자, 고체일수록 매질 혹은 분자 간격이 좁기 때문에 어떻다? 파의 진행 속력이 더 크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의 반사인데요. 반사라고 하는 것은 소리, 파동이 진행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매질, 공기 상태이고 벽이죠.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되튀는 것을 우리가 반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파동이 경계면을 향해 들어가죠. 이것을 우리가 입사라고 불러요. 입사파. 매질의 경계면에 부딪혀서 나오는 것을 반사파. 자, 법을 하나 세워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건데 경계면에 수직으로 세운 이 선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굴절할 때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법선과 입사파의 각도를 입사각, 법선과 반사파의 각도를 반사각. 입사파와 입사각과 반사각은 매질의 성질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습니다.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입사각, 반사각 똑같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굽을 회자, 꺾일 절자예요. 즉 파동 혹은 소리 혹은 빛도 그래요. 꺾이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휘어져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절이에요. 따라서 여자 둘이서 한 남자의 욕을 하고 있어요. 안 들리겠지, 장애물이 있으니까 천만에. 파동이기 때문에 남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욕을 할 때는 완벽하게 그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하시고 욕을 하셔야 뒤탈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러한 회절, 이렇게 파가 꺾이는 이 회절 현상은 그냥 기억만 하세요. 파동의 파장이 길수록 그리고 장애물의 틈이 좁을수록 잘 회절됩니다. 잘 꺾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때 굴절하고 다른 점은 굴절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회절은 꺾이기는 꺾이는데 매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동일 손상, 동일 이 기체 상태에서 파동이 꺾이는 것을 회절이라고 부르고 미리 얘기하시면 굴절도 꺾이는 건데 매질의 성질이 달라져서 꺾이는 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초음파의 활용이 나와 있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초음파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음파하고 똑같아요. 단지 진동수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진동수보다 높을 뿐이죠. 따라서 초음파도 반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같은 거 볼 때 초음파 쓰죠? 초음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태아에 부딪혀서 반사하겠죠? 그 반사된 걸 가지고 어떤 형태를 영상으로 나타내주는 장치, 의료 진단 장치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초음파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바다예요. 해저 지형이 있어요. 수심 얼마일까? 사람이 직접 줄 잡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죠. 초음파를 보냅니다. 그럼 초음파가 쭉 진행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면에 부딪혀서 반사하겠죠?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요. 그리고 초음파의 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뭐가 결정되겠어요? 이동거리 혹은 변이가 나오겠죠? 역시 반사를 이용하는 것. 안경 낀 학생들 굉장히 많죠? 선생님도 사실 안경 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뻐 보이려고 렌즈를 끼고 왔을 뿐이죠. 렌즈 석책할 때 칙 하는 소리 나죠? 초음파, 음파, 진동이에요. 그래서 물에다가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물 분자가 진동하면서 우리 손으로 닦을 수 없는 좁은 틈까지도
물 분자가 들어가서 진동하면서 때를 닦아주게 된답니다. 그 외에도 또 반사를 이용하는 거, 자동차 후방 센서, 뒤에 장애물이 있을 때 삑삑삑 울려주는 것도 역시 초음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게 있으면 아, 뒤에 장애물이 있구나 알려주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전반부에 우리 파동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 그리고 이제 소리의 특징으로 반사, 회절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리의 굴절 그리고 소리의 3요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소리의 특성 중 회절도 꺾여서 진행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굴절도 이게 굽을굴 혹은 꺾일굴, 꺾일 절자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회절은 동일한 매질에서 장애물 때문에 꺾이는 거고 굴질은 매질의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면서 꺾이는 거예요.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이 달라지게 되면 자, 이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매질이에요. 즉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파동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고 그 결과 꺾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매질의 종류 혹은 매질의 성질이 달라져서 파동이 꺾이는 것을 굴절이라고 부르고 소리뿐 아니라 빛도 굴절할 수 있어요. 빛의 굴절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낮과 밤이 나오고 자동차에서 경적을 울리고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보세요. 꺾이죠. 낮에는 하늘 쪽으로 꺾이고 밤에는 어때요? 지면 쪽으로 꺾여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우리 선조의 속담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낮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죠? 밤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자, 그대로예요. 낮에 새가 어디 살아요? 하늘에 살죠? 밤에는 쥐 어디 살아요? 육지에 살아요. 쥐처럼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쥐예요. 낮에는 소리가 하늘로 꺾이니까 새가 들어요. 밤에는 소리가 지면으로 꺾이기 때문에 쥐가 듣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온도차, 기온이 다르기 때문인데 똑같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더라도 땅 쪽이 하늘, 즉 공기보다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그래서 낮에는 지면 쪽의 온도가 하늘, 상공 쪽보다 높습니다. 지면이 높으니까 지면 부근에 있는 공기의 온도도 높겠죠. 그러면 우리 결정 하나 한 거예요. 낮에는 하늘 쪽의 공기의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기가 매질이 돼서 전달해 주는 건데 매질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소리의 전달 속도도 그만큼 빨라져야겠죠. 따라서 죄송합니다. 온도가 높은 것이 땅이죠, 땅. 소리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것도 땅이에요. 자, 진동수는 누가 진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파1, 자동차의 경적이죠. 진동수는 변함이 없어요. 1초에 300번 진동하는 소리를 낸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디를 가든 1초에 300번이에요.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파동 부분에서 딱 하나 나오는 유일한 공식, V는 무슨 람다? F 람다.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진동수가 일정하죠? 땅이나 하늘이랑. 그렇다면 속도가 크면 파장도 커집니다. 즉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속도 부등호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소리의 속도 차이가 나고 따라서 꺾이는 거죠. 어느 쪽으로 꺾였어요? 낮에 새가 들어야 되니까 하늘 쪽. 즉 속도가 느린 쪽으로 파동이 꺾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밤이에요. 지면은 낮에 빨리 데워지지만 또 밤에는 그만큼 빨리 식어요. 변덕스럽죠? 그러니까 밤에는 지면 가까이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하늘 쪽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공기의 활발한 정도는 온도에 따라 있죠. 따라서 온도가 높은 하늘 쪽의 공기가 훨씬 더 매질의 운동이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속도도 하늘 쪽에서 밤에는 빨라져요.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파장은 V는 F 람다인데 F가 똑같죠? 파장 그대로 속도하고 똑같은 대소관계를 갖습니다. 소리는 혹은 파동은 온도가 낮은 곳으로 꺾여요. 이것도 빛하면서 하게 될 건데 온도가 죄송해요.
속도가 낮은 곳으로 꺾입니다. 속도가 낮은 곳이 소리의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곳이었죠. 그래서 지면적으로 소리가 꺾여 진행하기 때문에 밤에는 쥐가 소리를 잘 듣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공기, 즉 매질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꺾이는 현상, 굴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사이언스 디저트 소리 인식 과정,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디저트예요. 자, 소리, 파동은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진동이 생겨야 되죠. 자, 이번에는 진동이 스피커예요. 스피커가 파원이에요. 스피커의 겉에 헝겊이 진동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물체가 진동합니다. 그러면 물체 부근에 공기가 진동하겠죠? 그 진동이 우리 여기 귀팝할 때 길 있죠? 그거를 바깥에 있는 귀의 길 해서 웨이도라고 불러요. 진동, 여기도 역시 공기가 있어요. 진동이 결국은 무엇을 진동시켜주느냐? 고막을 진동시켜줍니다. 그럼 이 고막의 진동이 청소골을 지나서 진동폭이 커져요. 그러면 그 커진 진동폭 달팽이관으로 들어오고 달팽이관에 뭐가 있느냐? 소리를 감지하는 청세포가 들어있어요. 이 청세포가 감지한 그 자극을 청신경을 따라서 뇌로 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관들이 뇌까지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소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물리학자들은 소리의 3요소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바로 뭐냐?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소리의 맵시입니다. 크기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거예요. 크고 작은 소리죠. 자, 크고 작은 소리 A, B 선생님의 목소리를 이제 파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때 모든 그래프에서 X축은 시간축이라고 잡을게요. A와 B, A가 큰 소리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그렇죠. 진폭이 다르죠. 진폭이라고 하면 마루와 골의 2분의 1, 이게 진폭이에요. A의 진폭, B의 진폭. 즉, 소리의 크기는 누가 결정한다? 진폭이 결정한다. 진폭이 클수록 소리의 크기도 큽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의 높낮이. 솔, 이거죠. 높은 소리, 낮은 소리. C와 D가 결정을 해요. 근데 보니까 진폭 어때요, 여러분? 진폭은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크기의 소리구나. 그런데 뭐가 달라요? X축이 시간축이니까 시간축으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주기잖아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게 주기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게 주기예요. TC, TD라고 할까요? 자, 주기. 누가 크죠, 여러분? D가 커요. 주기는 누구하고 역수관계가 있죠? 진동수죠. 따라서 우리 높낮이는 주기로도 할 수 있는데 편의상 진동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진동수는 주기하고 역수관계니까 진동수는 누가 큰 거예요? C가 큰 거죠. 눈으로 보더라도 마구 진동하고 있는 거죠.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예요. 소프라노가 바로 진동수가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프라노의 목젖이 굉장히 많이 1초 동안에 흔들린다는 얘기. 그래서 높낮이는 누가 결정하느냐? 진동수가 결정해요.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E하고 F는 진폭 어때요? 똑같네요? 같은 크기. 진동수 어때요? 주기가 똑같죠? 같은 높낮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매끈매끈하고 얘는 뭔가 요철이 있죠? 파동의 모양, 파형이 달라요. 파형이 다르면 이게 바로 사람의 소리, 악기의 소리가 다른 이유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좋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쨌거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선생님의 이 소리, 여러분들의 소리와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음색, 그것을 맵시라고 하고 맵시는 누가 결정한다? 파동의 모양, 파형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리의 3요소가 음계하고 맞물려서 전년도 수능에 나왔어요. 그 수능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음계까지 배우면 기출문제 다시 보기에서 다뤄볼 거고요. 자, 이렇게 소리의 3요소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 시간에 남겨놓은 것이 바로 소리의 간섭인데 소리라고 하면 파동이 하나죠.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바로 간섭이란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선생님이 준비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파동의 모양이 나와 있죠?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두 개의 파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겹치는 상태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파동의 중첩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중첩됐는데 특별히 마루와 마루가 만나니까 더 큰 마루, 두 배의 마루가 생겼죠?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중첩됐을 때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더 큰 마루를 만들게 될 때를 보강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개의 파도가 중첩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놀라웠게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다시 제갈길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갔던 파는 그대로 진행, 왼쪽 파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중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 보강간섭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의 파동이 마루와 골로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첩된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놀라웠게도 파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마루와 골이 만나서 파동이 사라질 때를 상쇄간섭 혹은 소멸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에 선생님 판서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중첩돼서 간섭 현상을 나타나는데 이렇게 두 개의 파가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나게 되면 더 큰 마루, 그리고 더 깊은 골, 큰 마루, 깊은 골. 자, 이러한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보강간섭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두 개의 파 중에 하나는 마루, 그리고 다른 파에 마루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파가 사라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상쇄간섭 혹은 소멸간섭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이거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소리와 위상이 다른, 위상이라고 하면 마루와 골을 위상이라고 하는데 마루일 때 위상이 반대인 골의 소리를 만들어서 합성을 시키면 소음이 제거되겠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조용히 하는 그 원리가 바로 상쇄간섭을 사용하는 거랍니다.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여야 해요. 하지만 놀라웠게도 물리에서는 보강간섭의 경우에는 1 더하기 1 하니까 2가 나왔죠? 더 커졌죠? 하지만 1 더하기 1을 하니까 파동이 사라져요. 0이 되는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파동이 가지고 있는 상쇄, 간섭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은 여러분들 EBS I 홈페이지에 5분 과탐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물리 1에 있는 핵심 개념들을 46개 강좌로 만들어서 한 개념당 4분 30초로 아까와 같은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선생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강좌인 것만큼 해당되는 개념을 배우신 뒤에는 5분 과탐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파동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강좌였었죠. 파동의 특성, 그리고 파동의 소재로 소리와 빛이 있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소리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소리의 특성, 반사, 회절, 굴절, 그리고 간섭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보강간섭으로 이루어지는 정상파에 대해서만 한 강좌를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함께 끝까지 완강하시는 학생들 수능 완성 보내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